지금은 그냥 무채색인 것 같아요. 뭐가 더 맞고 이거 잘 모르겠고 사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핌의 정치부 박서영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기자 몇 년 차시죠? 3년 차입니다. 21년부터 시작을 해서 3년 차고, 저는 좀 특이하게 보통은 이제 기자 업무를 시작을 하면은 다들 사회부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데, 당시에 저는 21년도가 이제 대선 직전이었던 해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을 뛰었고, 바로 이제 인력이 투입됐는데 눌러 앉아버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대선 끝나고도 쭉 이제 눌러 앉아서 계속 국회 출입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출입을 옮기긴 했는데 얼마 전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정치부에만 있었던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정치부 기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사회부는 쉽게 설명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접하시는 사건, 사고, 얼마 전에 흉악범죄 계속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일반적인 사건, 사고, 뭐 재해가 나거나 태풍이 나거나 사건, 사고 현장에 가는 기자들이 이제 보통 사회부 기자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정치부는 보통 이제 대통령실을 출입하거나 아니면 국회, 저처럼 이제 정당을 출입을 하거나 아니면 외교, 안보, 통일 뭐 이쪽을 출입하거나 이런 기자들을 보통은 정치부 기자라고 해요. 전공을 신방과 이런 데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았고, 원래는 불어불문학과 복수전공으로 정치외교학과를 같이 했어요. 불어는 했지만 잘 못하고요. 이제 정회는 하면서 이제 복수전공하면서 좀 정치나 사회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기자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항상 기자를 꿈꾸게 된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고, 수도 없이 자소서에다 썼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었던 거지, 어린 마음에 그냥 막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하고 싶었던 거지, 폼에 살고 폼에 죽고 약간 폼생폼사 느낌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냥 멋있어 보여가지고. 언론에 내가 그런 거 없어요. 핵이 되겠다 이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냥 돈 받고 사는 회사원일 뿐입니다, 저도. 그래도 왜 기자분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탐사하고 뭔가를 밝혀내고 이런 거에 대한 본능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워낙 연차 자체가 저연차기도 하고 가장 이제 낮은, 그러니까 가장 막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내들은 사실 뭘 이렇게 탐사하고 탐구하고 밝혀내고 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게, 항상 이제 모든 일정이 현장을 가야 돼요. 매일매일이 현장을 왔다 갔다 하기 바쁘고, 거기 가서 이렇게 워딩 타이핑 치기 바쁘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루의 업무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가 바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단계고, 조금씩 이제 저도 경험이 쌓이면 언젠가는 뭐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럴 만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월요일, 목요일은 보통 이제 최고위 회의를 합니다. 당대표,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주관하는 거고,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주관하는 회의를 이제 최고위 회의라고 하고요.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가장 당의 높은 의결기구예요. 가장 최고 의결기구.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해요. 아침 9시에. 그럼 이제 그 9시에 같이 회의를 들어가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고 그걸 이제 기사로 내보내는 작업. 그게 이제 오전에 가장 중요한 업무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이랑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책회의라고 원내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 회의를 또 들어갑니다. 똑같이 아침 9시요. 이렇게 오전은 보내고, 점심은 보통 이제 기자들이랑 의원들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가지고 먹는 거. 늘 정치인 하면 이렇게 싸우거나 빡빡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런 거 위주로 보잖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럼 기자님들이 거기서 이제 사석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보통은 그냥 편한 아저씨들이에요. 네, 그냥 술 좋아하시는 아저씨들. 술 잘 먹는 아저씨들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사납지 않은데 꼭 그 회의장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사납게 좀 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그분들도 이제 직업적으로 조금 더 이제 매스컴에 자극적으로 나와야지만 뭔가 이제 주목받고 하는 그런 생태계라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보다는 근데 사석에서 되게 말수도 없으신 분도 있고.
가끔은 조금 기자로서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가끔 이제 뭐 회의장에서 카톡하고 뭐 텔레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찍혀서 네네. 기사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건 개인 사생활이잖아요. 맞아. 사생활 부분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언론에 노출되는 게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노출이 되고 언론에서 터졌을 때 공익에는 분명히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 권리가 있는 거니까 또 시민들은. 참 그런 부분도 가까이서 보면은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뭐가 맞을까 과연.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도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꿈이 있으세요? 사실 제가 정치를 알기에는 저는 지금 국회를 출입하는 거라서 저는 입법부만 있는 거잖아요. 뭐 행정부나 이쪽은 제가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입법부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제가 경험을 했을 때에는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건 느껴요.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보면은 사회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분들 많거든요. 의사 출신도 있고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변호사, 기자 그 중에서도 업계에서 정말 탑을 찍던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부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어쨌든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그 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법을 만들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됐을 때 그 쾌감? 그 쾌감을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아, 그럴 수 있겠다. 저거는 되게 뿌듯할 수 있겠다. 정말 내가 평생 저 배지를 달지 않는 이상 느껴볼 수 없는 감정이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저는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전 못해요. 정말 너무 많은 걸 내려놓고 해야 되는 제가 그래서 의원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이거 3D다 3D. 밤낮도 없고 주말도 없고 진짜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실 국회의원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다. 아이 그거 한 10%, 90% 권력이 좋아서죠.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제대로 해주시네. 권력에 맛이 있겠죠. 사실 권력이 인간의 난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라고 드러내는 것들이 그건 동물의 어떤 본능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근데 국민 세금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문제. 최대한 이타적으로 살라고 노력하셔야죠. 맞아. 그게 사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는 오케이. 근데 권력에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국민의 대표로 되는 자리가 국회의원, 대통령이고 이러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있어야죠. 저는 사실 이 일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무채색인 것 같아요. 뭐가 더 맞고 이거 잘 모르겠고 사실 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아예 그냥 좀 관심을 좀 덜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만 하는 거지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깊게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거만큼은 진짜 보람이 됐다 기자로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단독 터뜨릴 때가 제일 기분 좋고요. 그냥 어쨌든 이 업계에서는 단독 달면은 그냥 기분은 다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단독 달았을 때 주변 기자들이 뭐 링크 보내주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알았냐? 뭐 또는 야 누구 뭐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해줄 때 그냥 그럴 때가 제일 기분 좋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실 특이한 케이스인 게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일을 시작하고 바로 이제 대선을 같이 뛰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마크맨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거의 그냥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을 다 따라다녔었던 사람이고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바로 그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럼 지방선거로 이제 또 전국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이제 8월에 전당대회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을 이제 대표로 당선시키는 전당대회에서 또 전국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지금 총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거 그랜드슬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거를 다 깬다라고 해서 이제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대요. 왜냐면 보통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한 몇 해 안에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총선을 다 같이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저는 어떻게 운 좋게 이 모든 선거를 다 뛰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저는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유권자기도 하지만 조금 더 유권자들보다 가깝게 선거의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인 거니까 그 현장에 같이 역사의 한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네, 많이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은 유튜버로서의 어떤 사실 회사 유튜브긴 한데 정치 이너뷰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명소도 찾아가고 맛집도 찾아가고 그 의원이 지역 일정하는 거 좀 따라다녀보고. 바닷바람 엄청 세다. 제가 생각보다 바닷바람이 4월인데요. 의원님 찾은 것 같아요. 드라마 영화에 보면 기자분들에 대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정치 드라마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런데 나오는 실상과 이런 건 비슷하고 이런 건 다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기자들 막 선배! 막 이러다 형! 막 이러고 막 말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개기면 죽어요. 아 그래? 근데 이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문화 중에 좀 다른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신기해 하시는 문화 중에 하나가 님자를 안 붙여요. 회사 선후배들끼리 님을 안 붙여요. 부장님이 아니라 부장, 맞아. 차장님이 아니라 차장, 팀장님이 아니라 팀장. 저희는 사장도 사장이거든요. 물론 사장님 앞에서는 사장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사장, 대표, 부장 이렇게 부르는 거. 사실 언론이라는 게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면서 굉장히 대중에게도 어느 정도는 일반화됐잖아요. 팩트 체크가 가능해졌잖아. 예전에는 이제 TV 아니면 신문이었으니까 거짓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쉬웠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언론이 힘이 약해진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사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힘이 많이 빠졌죠. 진짜로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정말 알 권리를 전달해야 되는 게 언론이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의 힘이 줄어든 거를 이렇게 느끼거나 뭐. 거의 언론사 최종 면접 질문 수준인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기자니까 내 직업이 밥그릇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어려워요, 많이. 업계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는 봐요. 저는 이제 업계 자체가 전망이 그렇게 발달하고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사라질 일은 없다고 봐요. 언론은 분명히 언론이고 기성 언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확고하거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봐요. 물론 비슷하게는 할 수 있겠죠. 유사 언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뭔가 매체나 이런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신의 이름 걸고 하는 기자 개인의 역량이 좀 많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어디 기자예요? 라는 것보다 누구누구 기자, 내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딱 원하는 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딱 본인의 생각이 나오길 원했거든요. 범죄 영화 보면 국회의원 비리할 때 갑자기 국회 앞에 차 딱 쓰면 막 5만 명이 달려들어서 뭐 이런 건 안 하시는 거예요? 해요. 그런 거 맨날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싸우잖아 막.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처도 나고 그 누군가의 구두 굽에 밟혀서 발도 한번 찍히고 전쟁이에요.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모 정치인이 만약에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그 정치인을 무작정 기다려요. 그래서 보통 뻗치기라고 하는데 그 뻗치기 몇 시간이 될지 몰라요. 막 3시간, 4시간, 진짜 길게는 6시간, 7시간 그럼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 같이 볼 때처럼 몰려들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 들이미는 거 이제 보통 녹음 따야 돼서 내가 듣진 못하더라도 내 핸드폰은 담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질문하는 거는 사실 내가 기다린 게 있는데 억울해서라도 질문 던지죠. 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인정하십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물어봐야죠. 네.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밀리지 않아야 돼요. 가장 힘들었던 현장 꼽으라고 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했을 때 빈소 취재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하루 종일 그냥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통 저희 같은 막내 기자들은 그 현장에서 어떤 정치인이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체크해줘야 돼요. 어떤 정치인이 지금 몇 시 몇 분에 들어갔습니다. 몇 시 몇 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다 같이 벌떼처럼 또 몰려들어요. 들어가서 무슨 말씀 나누셨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이제 또 얘기를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또 얘기를 하세요.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좀 정치적인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밤 늦게까지 조문은 이어지니까 하루 종일 있었던 그날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 얼굴 못 알아보고 했는데 누가 언제 들어가고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오공화국 때 인물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나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자꾸 나보고 알아오라고 그러고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 근데 의원님한테 지금 전화가 잠깐 받아도 될까요? 네, 의원님.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저는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저를 봤을 때 그래도 걔는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애야 이렇게 평가해줬으면 좋겠어요. 애가 되게 첫인상은 뭐 까칠해 보이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저를 아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쟤는 사람 냄새 나는 아이 이렇게 평가받고 싶네요. 오, 진짜 잘 그리셨다. 뭐야? 진짜 잘 그리셨어요. 기사 쓸 때 본인의 모습이. 저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니, 저 좀 괜찮은데요? 맨날 기사만 써야 되나?